안녕하세요. 고현식 세무사 이상홍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인 부모 자식 간 소비대차 거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고현식 세무사님,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이 부모 자식 간의 소비대차 거래와 차용증이라는 용어의 혼동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명확하게 구분 부탁드립니다. 네, 금전소비대차란 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를 말하고,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족 간, 특히 부모 자식 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는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즉,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 등 일부 요건들을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차용증 작성, 둘째, 원리금 상환, 셋째, 차용액의 규모, 상환 기한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용증 작성의 경우에는 법적 형식은 없지만 차용액, 차용일, 원리금의 내용, 대여인과 차용인의 정보 등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은 존재합니다. 또한 차용의 목적 등을 추가로 게재해준다면 보다 명확한 차용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소비대차의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이외에 확정일자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원리금 상환 부분인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2억 1,700까지는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 증여 이자 비용에 대한 증여세 이슈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무이자로 차용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원금을 일부에 중도 상환을 하시는 등 이게 증여가 아닌 사실상 빌린 자금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차용 금액의 규모와 상환 기간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수억, 수십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 상환 기간을 수십 년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상 차용거래를 보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리시는 분의 소득 수준, 자산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차용 금액 규모와 상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세무조사를 대행하다 보면 과세관청, 담당 조사관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정도가 다르고, 유사한 상황임에도 무난히 차용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차용 인정을 해주지 않아 불복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진행했던 건 중에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수억 원의 차용 거래를 했지만 이것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에 반해서 자녀분께서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규모의 차용 거래를 부인된 사례들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차용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맞게 적정한 이전 사전에 좀 대비 작업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차용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용 거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 하단 부분에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